이 사람들 따라 투자하면 백전백승입니다. 누군가를 그대로 따라서 투자하기만 해도 반드시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 참 간편한 일이죠. 이 사람들은 누구고 이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를 많이 했는지 오늘 모두의 부동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투자라는 게 뭐 지나고 보면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일단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 투자잖아요. 주식처럼 어디에 몇백, 어디에 몇천, 어디에 얼마 이렇게 투자하는 개념보다는 대부분 부동산 투자는 내 거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해서 한 개의 투자처를 선택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올인 같은 투자죠. 우리 모두의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생각도 해보시지만 막상 이런 영상을 아무리 많이 봐도요, 실제로 투자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를 딱 사야 할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곳을 알아내서 따라서 투자하기만 해도 사실상 백전백승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자, 이 사람들은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이 있는 자들. 우리 모두의 부동산은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아무런 결정권이 없거든요. 근데 부동산의 시세를 사실상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죠. 부동산은 사실 정책의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받기 때문에 권력이 있다는 건 뭐냐?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즉,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저 위에 계신 분들, 실질적으로 어떤 부동산의 호재를 만들어줄지 결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어떤 호재가 어디에 들어오는지를 열심히 찾고 분석하잖아요. 이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호재를 본인들이 만들 수 있어요. 없으면 만들면 돼요. 모두의 부동산보다 훨씬 더 고수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분들, 부동산을 움직이는 자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안다면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가 투자한 곳에 불리한 조치를 취하진 않거든요.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축구를 한다고 하면 축구를 뛰는 선수들이 있고요, 여기 보시는 심판이 있어요. 축구 심판은 경기를 뛸 때 보면요, 자기한테 공이 오면 피합니다, 공을. 왜냐면 이 심판은 경기에 참여를 하면 안 되거든요, 당연히. 그래서 내 몸에 공이 맞는 것 자체가 경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는 거라서 공을 피하는 거예요, 일부러. 이 축구 심판이 경기에 참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라운드의 절대 권력자가 이 게임에 참여를 하는 순간 그냥 승부가 정해져 있는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움직일 수 있는 힘, 부동산 시세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고 파는 시장에 참여를 한다는 거는 방금 보신 사단장님이 축구를 하는 장면만큼이나 병사들의 입장에서는 좀 허탈한 일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정치인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기사를 접하면 보통 이렇게 반응하죠. 에이씨, 기분 나빠. 이놈들은 치트키 쓰잖아. 사단장이 축구하는 거랑 똑같잖아. 나는 일개 병사인데 너희는 너희가 집 사놓고 거기 발전시키면 10배, 20배 버는 거 아니야. 사실 열받죠. 열받는데 이런 목소리도 필요해요. 각성하라, 반성하라. 정치인들은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분명히 있고요. 주식 투자 같은 거는 못하게 하거든요. 막아놨어요. 부동산 투자는 또 할 수 있게 해놔서 정치인분들이 반드시 또 부동산 투자를 하시죠. 주식이 금지된 경우가 많다 보니까 부동산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집을 사놓고 철도를 깔면 집값이 올라가는 거죠. 네, 이런 행태에 대해서 각성하라, 반성하라, 타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여러분 개인에게 중요한 건 이런 게 아닙니다. 누가 어디를 산 게 투기꾼이다, 잘못됐다, 이런 거를 꼬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곳에 기회가 있을 수 있겠다. 어떤 정치인이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면 각성하라, 반성하다, 이것도 누군가 해야겠지만 여러분은 내 코가 석자기 때문에 저곳에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저 권력자가, 저 부동산을 움직이는 힘을 가진 사람이 저곳에 투자를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없다면 그 이유를 만들어서라도 시세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 그건 곧 뭐예요? 기회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내가 할 일은 비판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기회가 있음을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하다. 항상 이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을 움직이는 자들이 투자한 곳이 어딘지, 즉 고위 정치인들이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는지 보면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런 곳들이 어디인지 살펴보고, 오늘 영상의 목적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 알아내서 이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걸 기회로 알아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곳들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걸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걸 하자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 국회의원들이 이제 어디에 뭐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서 실태 분석도 많이 해서 발표도 하고 관심만 가지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몰랐는데 이런 걸 어떤 사람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 알기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워낙 정보가 많이 공개가 돼 있어서 대부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저도 무슨 뭐 대단한 정보가 있어서 이런 걸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다 알 수 있는 걸 그냥 제가 유심히 봤을 뿐이에요. 자, 먼저 보시면 우리 이웃 주민이 있어요. 이 여야의 좀 주요 정치인분들이 같은 단지를 가지고 있죠. 보시면 이 사진만 바뀌고 이 그림이 안 바뀌어요 지금, 그죠? 같은 단지라서 그래요. 여야의 아주 당내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던 의원님 두 분께서 같은 단지 이웃이십니다. 어디 반포 주공 1단지죠. 반포 주공 1단지는 이제 여기 동작역 오른쪽. 반포동은 말씀 안 드려도 대한민국 최고 부촌 중 하나라는 걸 아시죠?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 부촌이 어딘지 아세요?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 많더라고요. 강남은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시는데 강남이라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강남 3구도 많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강남구잖아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인데 일단 강남구가 전반적으로는 제일 비싸고요. 강남구의 최고 부촌들이 다 포진해 있어요. 뭐 압구정 현대 덕분에 다 아시죠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적인 부촌 압구정동, 그리고 그 오른쪽에 청담동, 그리고 또 한강 따라서 조금 왼쪽으로 가면 반포동이에요. 이렇게 압구정, 청담, 반포동이 대한민국 최고 부촌입니다. 최고. 뭐 다른 부촌이 많이 있지만 가장 부촌이 어디냐 하면 여기예요. 이 반포동은 그런 곳이고 이 반포주공은 딱 봐도 뭐 주공 아파트니까 재건축되는 아파트겠죠. 여기 써있죠. 재건축 예정지 관리처분 인가 단계. 관리처분 인가 단계라는 건 재건축 진행이 사실상 거의 뭐 끝나간다. 조금 있으면 신축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참고로 오늘 제 영상에 등장하는 이 정치인분들이 여야 비율이 거의 맞습니다. 거의 5대5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품 물고 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게 보면 안타까운 게 어떤 정치인이 어딘가에 투자를 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막 그 당을 욕해요. 보면 되게 답답합니다. 사실 다 똑같거든요. 다 똑같아요. 정치인들은 여러분이 정치해도 좋은 집 살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특정 세력이 부동산 투기를 많이 하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오늘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오늘은 이 사람이 뭐 여당이네 야당이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이 나옵니다. 뭐 여긴 여당 야당이잖아요. 뭐 어디가 낫다 뭐 더 못하다 이런 얘기를 제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똑같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곳이 앞으로 좋아지겠구나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아무튼 두 분 다 반포 주공 1단지를 보유하고 계시고 뭐 최근 실거래가는 34억에 거래가 됐어요. 참고로 정치인들은 반포동에 투자하신 분 제일 많습니다. 반포동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고위 정치인들은 반포동에 집을 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전 대통령 아드님이신데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에 매수를 하셨고 한강조망에 딱 나오는 반포동에서도 최고급 입지에 위치하는 아파트예요. 작년에 떠들썩했던 우리 노영민 비서실장님의 반포동 한신설에 여기도 반포동이에요. 이제 뭐 반포동의 재건축 최고의 투자 가치를 가지는 그런 매물이고 이때 되게 화제가 됐던 게 이분이 반포동에 집이 하나가 있고 자기 지역구인 청주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두 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 당시에 뭐 청와대에서 청와대 공직자들은 1주택만 유지를 해라, 한 채는 팔아라 라고 강제적으로 명령을 내리면서 한 채를 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사실 그 명령을 내리신 분이 우리 비서실장님이었습니다. 근데 명령을 내리고 보니 본인이 집 두 채 아니에요. 그래서 한 채를 팔아야겠네 싶은데 도저히 이 반포동 집을 팔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 지역구인 청주 주택을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 지역구를 처분할 수가 있느냐라고 뭐 논란이 됐던 적이 있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반포동 재건축은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정확하게 미래를 보시는 분들이거든요. 다들 이제 정확하게 미래를 보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들 반포동 재건축을 택했고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는 건 반포동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입지다 라는 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분들을 비판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비판하시든 말든 건 자유인데 그거보다는 여러분이 반포동이 이런 곳이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실 뭐 이분이 그때 이제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지만 뭐 이분만 그런 것도 아니고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우리 국토위 의원님들도 지역구에는 전세만 살고 다 보유주택은 서울 강남에 구한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들 부동산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지역구도 포기하고 강남에 집을 다 사는 끝까지 지키는 그런 상황에서 강남 집값이 폭락할 거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른 차원에 살고 있는 거죠. 100번이 양보해서 다른 데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강남이 폭락할 일은 정말 큰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 어렵다 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배우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반포동이 가장 권력자들의 집이 많더라. 자, 그리고 이 반포동과 함께 대한민국 최고 부촌이 어디라고 했어요? 조금만 오른쪽으로 가면 있는 이 압구정 그리고 청담동. 우리가 뭐 청담동면 뭐 부자의 상징이죠. 이 청담동에 우리 의원님들이 집을 안 사놨을 리가 없겠죠. 여기 보이는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 있잖아요. 청담역 바로 앞에 집 바로 앞에 지하철도 깔리죠. 위례 신사선 신사역까지 바로 가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봉은사 삼성역을 직행하는 노선이고요. 뭐 이런 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청담동이다.
여기가 이제 뭐 삼성동으로 구분되긴 하지만 사실상 청담동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 뭐 청담동, 삼성동은 사실 거의 같은 구역이고, 특히 삼성역은 GTX A, GTX C 두 개 노선이 나중에 환승을 하게 되는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이고, 그 삼성동 안에 청담역 바로 앞에 삼성동 현대 아이파크에 또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박덕흠 의원님, 최근 실거래가는 42억까지 거래가 됐고요. 우리 김연아 의원님도 청담동에 아파트를 갖고 있죠. 한강뷰도 나오는 그런 아파트고, 현재 시세는 한 28억 정도. 대한민국 최고 부촌 방배동, 청담동 이런 곳들에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워낙 유명한 조국 전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방배 3익은 방배동이에요. 서초구죠, 서초구. 서초구 방배 3익이고, 여기도 이제 재건축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인가 단계, 관리 처분 인가 바로 전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다들 뭐 이제 강남구, 서초구 이런 데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죠. 또 특히나 되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입지도 입지지만 이런 게 또 있어요.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재건축 진행이 아주 잘 됩니다. 속전속결로 재건축이 잘 돼요. 그래서 방배 3익 같은 경우에도 아크로 브랜드 달고, 아까 말씀드렸죠? 사업시행 인가 단계까지 와 있다고. 그리고 그 전에 봤던 조호영 의원, 박병석 의장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반포주공 1단지도 관리처분 인가 단계까지 와 있고요. 참 이런 걸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이 서울이라는 곳이 사실은 재건축 진행이 전국에서 가장 느리고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재건축을 여태까지 막아온 곳이거든요, 서울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할 때 많이 등장하는 아파트가 은마 아파트. 이 은마 아파트가 지금 이시경인데, 이 아파트가 20몇 억이랍니다 이러면서 막 약간 요즘은 뭐 조롱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아파트는 백날 지나도 재건축 진행이 안 돼요.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긴 하고 있는데 단계가 진행이 안 됩니다. 여기는 잠실주공 5단지 같은데 이 상태 보세요. 지금 상태, 파이프 간 상태 보세요. 지금 이런 아파트들도 지금 재건축이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 여태까지 막아왔다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야를 막론하고 또 권력자분들이 매수한 아파트들은 재건축도 금방금방 진행이 된다더라. 재건축 투자에 있어서 이 생명은 타이밍이거든요. 속도. 이게 음마 아파트처럼 입지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진행이 안 되면, 결국에 진행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신축이 돼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이 나쁜 놈들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분들이 투자한 주택을 따라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재건축도 빨리빨리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아무래도 좀 다른 데보다 평균적으로 좀 빨리 되지 않겠어요? 그죠? 물론 이분들이 뭐 힘을 행사했다라는 그런 증거는 없어요. 없는데 아무래도 여태까지 경험을 보면 좀 빨리 진행이 되더라. 최소한 이렇게 징그럽게 끌고 늘어지지는 잘 않더라. 이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강남 좀 벗어나서 다른 곳들 한번 볼게요.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죠. 집을 팔 기회를 드리겠다. 너네 후회하기 전에 집 팔지 그래. 라고 경고를 했던, 이 말씀하시고 지금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풍자를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사인데, 이 발언을 직접 하신, 집 팔 기회를 드리겠다라고 빨리 국민 여러분은 집을 파셔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우리 김수현 청와대 전 사회수석께서 어디를 가지고 있느냐? 과천 문원역 앞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설계자셨는데, 그 부동산 정책 설계자가 과천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 아파트가 여긴데요. 그 바로 앞에 딱 닿아 있는 그 위치에 지하철이 들어와요. 이제 미래 과천선이라고 예정이 되어 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죠. 과천에 이분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 주택이 또 제일 많은 데가 또 과천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재건축 사업도 속전속결로 진행 중이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분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전 이건 사실 뭐 사람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더 문제이지 않나 싶어서, 뭐 여야 똑같고 우리가 비판할 거면은 그냥 정치인들이 빨리 이 제도를 바꿔주기를 청원을 해야지, 어떤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거는 참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여당이나 야당 중에 특정 정당 하나를 찝어서 비판을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다 똑같은데. 요즘에 서로 또 이런 얘기 안 해요. 서로 이렇게 막 싸울 때도, 여야가 싸울 때도 이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서로 조금 나왔다가 금방 들어가는 게 있는 게, 왜냐면 자기들도 다 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 다 똑같으니까, 다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비판을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이게 들어가 있는 지역은 지하철이 잘 생기죠. 재건축도 잘 진행이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는. 근데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반포나 서초나 다 비싸다, 너무 과천이나 조금 더 저렴한 경기권을 한번 볼 수 없을까 좀 이제 찾아보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대단하신 분인데 국회의원도 아니에요. 서울시 시의원이시고 집이 25채가 있다. 이게 2019년 계산이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25채를 가진 집 부자였다. 뭐 이런 분들이 뭐 많습니다. 사실 이분뿐만 아니라 이분이 워낙 많아서 소액 투자를 좀 여러 군데 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분이 어딜 가지고 있느냐, 25채 중에서 11채가 어디냐, 군포 산본 주공 4단지. 이게 뭐냐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을 했었던
한라주공 4단지 1차라고 있어요. 수리산역 바로 앞에. 이제 여기가 뭐 거의 재건축이 향후에 확실시 되는 그런 아파트인데, 여기를 지금 11채를, 한 단지를 11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런 인간들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라고, 이제 물론 그 비판도 뭐 중요하지만, 그렇지, 이 단지가 얼마나 좋길래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11채씩이나 보유를 하고 있을까 를 생각하는 게 더 우선이에요. 일단 얘가 왜 괜찮은지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서 생략을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모두의 부동산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은 투자처 추천 게시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어떤 분이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재건축 가자님께서 올려놓으신 글이 있거든요. 이 단지가 왜 투자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으셨고, 되게 많아요. 내용이. 이것도 나오네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내용도 자세하게 잘 정리해 놓으셨고, 연관된 제 과거 영상도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조회수나 좋아요의 수가 꽤 높은 걸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중에 창동주공 18단지가 있습니다. 자, 창동역 아래쪽에 1988년 용적률 138, 뭔가 재건축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확 오죠. 용적률과 연차 보시면 창동에 GTX도 들어오죠. 그 GTX 수혜도 받는 그런 아파트다. 그리고 뜬금없이 전라북도의 석정 리파크빌이라는 곳도 하나 보유하고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부동산 고수기 때문에 왜 이런 데 투자를 했지?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분이 부동산 투자를 잘하시는 분이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분이 알아보는 자세가 필요하겠죠. 알아봤는데 이유가 별로 없더라라면 많은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어떤 기준으로 부동산을 투자하는지를 좀 배워보는 것도 좋아요. 시의원이면 그렇게 부동산 정책을 직접적으로 정하고 하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는 아닌데, 아무래도 정보에 있어서는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함이 있겠죠. 정보를 빨리 얻어서 투자를 빨리빨리 하는 그런 데 있어서는. 그러니까 내가 뭐 반포동, 서초동, 과천 이런 데 투자하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분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잘 보시면 내가 투자처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 외에는 사실 뭐 엄청 많습니다. 사실 뭐 이분뿐만 아니라 서울시 의원 31%가 다주택자고, 그 중에 9명은 뭐 94채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서울 시의원들은 이런 분들이 있고, 이런 식으로 주택을 가지고 있다. 이분들이 어디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고요. 나쁜 놈들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각성하라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보면은 저런 곳에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투자처를 고르기가 어려우면 이런 부동산을 움직이는 자들, 또는 부동산을 움직이는 자들과 되게 가까워서 정보를 빨리 얻으시는 분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보고,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기만 해도 사실 웬만한 수익성은 보장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인분들이 어디에 집을 가지고 있고 어디에 기회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제가 뭐 시간이 부족해서 모든 정치인이 어디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지는 말씀 못 드렸는데, 여러분이 좀 알아보세요. 뭐 서울시 의원도 알아보고, 다른 국회의원들은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도 보고. 말씀드렸듯이 반포동이 가장 많습니다. 아무튼 이 정치인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이걸 내가 알아내고 나서는 그거를 욕하는 데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그래봐야 하나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기회가 있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일단 그 기회를 포착을 하시고 비판하는 거는 그 다음에도 괜찮다. 내가 할 일은 비판이 아니라 기회를 보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 걱정합니까? 내 걱정하세요. 내 걱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지만, 댓글에다가 현 정부가 어떠네, 야당이 더 썩었네, 민주당이 어쩌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삭제하겠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가난해요. 전혀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상에서는 그런 댓글 다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영상에서 그런 댓글을 다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할 일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권력자들이 어디에 투자를 했는지를 보고 기회를 얻는 게 여러분들이 할 일이지, 일단 여러분부터 살고 봅시다. 일단 본인부터 살고 봐야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처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면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한번 면밀히 보자라는 게 오늘의 주제예요. 자, 이 영상은 모두의 부동산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업로드되었던 영상을 오늘 모든 구독자님들께 공개한 영상입니다. 여러분도 모두의 부동산 회원이 되시면 지금 보신 것과 같은 꿀 정보를 담은 영상들을 남들보다 한 달에서 최대 1년 먼저 보실 수 있어요. 투자는 타이밍이 생명인 거 아시죠? 1년 반 동안 수차례 결과로 검증된 투자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본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을 겁니다. 또한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멤버십 회원 전용 카톡방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저도 종종 회원분들과는 담소를 나누곤 하는데, 진짜 좋은 건 우리 매니저님께서 매일같이 올려주시는 주옥 같은 정보들, 우리 매니저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카톡방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추가 깨알 혜택, 회원이 되시면 유튜브 닉네임 옆에 이런 멋진 훈장이 붙는답니다. 이 동메달은 한 달, 시간이 지나면 은메달, 금메달로 바뀌어서 이런 다이아몬드가 돼요. 그리고 별이 됩니다. 아직까지 별이 되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원임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답글이 달리는 비율도 훨씬 높을 거예요. 마지막, 회원분들은 이 귀여운, 이게 누굴까요? 양파거든요. 모두의 부동산에만 있는 이 양파 이모티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귀엽죠? 자, 그럼 멤버십 회원 가입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보시고 계시는 바로 이 영상 밑에 보시면 모두의 부동산이 있고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이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면 회원 가입 안내 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혹시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가입 버튼이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PC로, 컴퓨터로 접속하셔서 마찬가지로 영상 하단에 보시면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이 가입 버튼을 클릭하시면 멤버십 가입 안내 페이지가 보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멤버십 회원 카톡방에서 만나요.